이 당을 조절한다고 먹는 현미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내가 뒤통수 제대로 치는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우리 우정 영원히 닥터듀오의 하트 시그널. 정 원장님, 우리 백미 안 먹는 정 원장님 네네. 보통 뭐 먹지? 저 흑미 먹죠, 흑미. 흑미. 왜냐면 현미는 껍질 까진 게 많아가지고 이름만 현미지 별로 이렇게 아, 제대로 된 현미가 없구나. 그렇죠. 그건 뭐 요즘에 다 7분 도정, 뭐 8분 도정. 이제 껍질이 있어야 되는데 껍질이 없으니까. 껍질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흑미는 껍질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흑미를 주로 먹죠. 아, 껍질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렇죠. 껍질이 영양소도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걔가 껍질이 있어야 식이섬유 때문에 이제 당도 천천히 오르고 그래야 다당류 식품이 되는데 껍질 까는 순간 이거는 이제 단당류죠. 그지. 껍질이 있어야 된다. 약간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껍질이죠. 그러니까 현미도 껍질이 있어야 된다. 그쵸. 도정을 완전히 깨끗이 하면 그게 백미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 바로 현미 한번 얘기를 해볼게. 현미 뭐 몸에 좋은 식품. 그지.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도정 기술이 사실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서민들이 먹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게 현미였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오히려 그랬죠. 그지. 그리고 백미가 좋은 식품. 약간 이제 뭐 양반들 혹은 이제 잘 사는 집이 도정을 이렇게 깨끗이 해서 먹었던 게 이제 흰쌀밥. 맞습니다. 그랬는데 요즘 사실 도정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백미를 먹는데. 그래서 흑미 요즘 사기가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도정 안 된 쌀을 사는 게 더 힘든데 사실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우리 당뇨 환자들 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라서 요즘 이제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게 현미잖아. 또 당 조절한다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 당을 조절한다고 먹는 현미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아세요? 알면 내가 안 먹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미를 굉장히 맹신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뭐 맞아. 당 조절하는 굉장히 장점이 있으니까 당이 조절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혈당이나 다이어트 뭐 하려고 건강식으로 사실 먹는 게 현미거든. 근데 우리 딸도 먹이는데 5살짜리 딸도 흑미 먹이는데 흑미? 흑미? 응. 흑미를 먹인다고? 흑미 먹어 걔가 또 먹어. 진짜? 물론 이제 얘가 돌 때부터 햇반을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뒤통수 제대로 치는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이게 뭐냐면 현미에 이게 껍질이 있고 하잖아. 그런데 거기에 무기비소가 많다는 거야. 무기비소? 무기비소가 되게 많대. 비소 중금속? 중금속이 많다는 거야. 세월을 가면서 중금속이 이 토양에 쌓이는 거잖아. 토양, 뭐 암석, 뭐 지하수 이렇게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이 사실 중금속인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특히나 무기비소 같은 경우는 사실 1급 발암물질이거든. 오, 그치. 중금속이니까 껍질에 그러면 영양소도 많고 중금속도 많다는 얘기네. 그렇지. 이게 토양 안에 있는 중금속들이 껍질에 축적이 된다는 거지. 이거 잘못 먹고 있었네 지금까지. 맞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흙도 그러면 퍼먹었다고 뭐, 했는데 맞아. 흙 퍼먹으면 사실 그 흙 자체도 문제지만 아니, 중금속을 먹으니까. 왕들도 이렇게 뭐 납 이렇게 먹여가지고 죽이듯이 일반인들도 그러면은 중금속 먹고 그래서 빨리 죽었네.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게 문제지. 매일 먹고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게 문제인데 이게 연구를 실제로 해봤대. 이걸 미국 미시건 주립대에서 연구를 해봤는데 백미보다 현미의 총 비수의 함량이 24% 높았는데 꽤 높네. 총 비소. 이 무기 비소는 약 48.4% 높았다고 하지. 뭐야 뭐 비소는 또 뭐고 무기비소는 또 뭐고. 이제 유기화물처럼 유기비소 탄소가 있고, 있는 무기비소. 유기비소와 탄소가 없는 무기비소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무기비소는 몸에 좋은 건가? 유기비소 같은 경우는 뭐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에 많은 거야. 이게 이제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그러니까 많이 섭취해도 유기비소는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 그러니까 배출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자체도 또 독성이 낮기 때문에 신경을 굳이 안 써도 돼. 유기비소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기비소거든. 이게 유기비소와 달리 이 무기비소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오게 되면 배출이 잘 안 돼. 아 쌓이는구나. 네, 점점 몸에 축적이 된다는 거야. 근데 흑미 같은 거, 현미 같은 거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꽤 오래 먹었는데 이거 계속 그럼 그냥 농축됐다는 얘기네. 그지. 중금속이 이렇게 쌓이면 비소 자체가 발암물질이고 독성물질이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세포 자체를 손상시키고 이게 이제 뭐 암이나 신경계 뭐 다양하게 뭐 심혈관 내분비계 다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뭐 서동주도 자꾸 내가 현미밥 이렇게 챙겨주고 해야겠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현미밥을 안 좋아하니까 우리 우정 영원히 닥터듀오의 하트 시그널. 그러면 차라리 우리 딸내미한테 그 뭐야 햇밥 먹인 게 차라리 잘한 거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얘기인데 바로 이게 성인들한테도 문제겠지만 이게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야, 아이들. 아 오래될수록 더. 그렇지. 노출, 그러니까 기간이. 총 노출되는 누적 노출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금속이 있는 현미밥을
어린 아이들한테 먹이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밥 한 공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중금속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체중이 작은 아이한테 들어가게 되면 이 비소 섭취량이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거거든. 실제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에서 교수가 현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이 6개월에서 이 24개월 사이의 영유아의 비소의 일일 섭취량을 조사를 해봤더니 0.295 마이크론 퍼 킬로그램이 나왔대. 어렵잖아. 아니 그 걔네는 저것도 안 먹었을 거 아니야. 현미 이런 거. 아 미국 애들도 현미 먹나? 미국도 쌀 먹잖아. 아, 쌀도 쌀 먹고 먹는구나. 현미도 먹는 거지. 그래서 어. 이게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이 기준이 0.21이야. 그걸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미를 섭취하는 이 같은 나이대 영유아보다 이 비소 노출 추정치가 한 2배 가량 높은 거지. 갑자기 내 딸한테 죄 지은 느낌이네. 그러니까 근데 흥미보겠다. 그러니까 흥미도 사실 껍질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안 좋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이 비소에 노출된 아이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장 장애나 면역 결핍이나 혹은 뭐 인지 발달 장애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도정이 안 된 쌀을 먹이는 이 엄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 아니 사실 우리 이제 어린애들은 열 나는 것만 해도 어른들은 큰 문제 안 될 수 있는데 애들은 열 조절 안 되면은 굉장히 크게 오잖아. 근데 뭐 비소나 이런 것도 사실 어린애들이 그게 농축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더 나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딸 이런 애들 먹는 거는 이건 좀 되게 내가 지금 잘못했다 지금 이 생각이 드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 나도 이제 부모니까 이게 다른 때는 굉장히 나도 T인데 아이들 생각하면 나도 F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부모가 뭔가 내가 솔선수범해서 챙겨줬던 게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결과가 오면 또 내 책임 갖고 막 이런 그래서 좋은 정보다. 네가 방송하면서 나는 찌꺼리만 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거 중요한 거 오늘 또 공부해 오네. 내가 약장수는 아니야. 약장수만은 아니야. 우리 우정 영원히 닥터듀오의 하트 하트 시그널. 시그널.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또 있어? 이게 뭐냐면 현미에 피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 피틴산은 또 뭐야? 처음 들어보네. 항영양소로 작용하는 유기인산 화합물이야. 되게 어렵잖아. 어렵네. 바로 우리 미모에 꼭 필요한 칼슘, 뭐 철분, 아연,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과 이 결합해서 이걸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 되게 그래서 중요하네. 항영양소 작용을 한다는 거야. 영양소 작용을 방해한다는 거지. 특히 이렇게 뼈가 약한 뭐 노년층이나 또 뼈 성장이 필요한 이 성장기 어린이에게 장기간 이게 피틴산이 노출되게 되면 미네랄 흡수를 차단해 버리거든. 그러면 이게 뭐 골다공증, 빈혈, 뭐 성장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럼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껍질 붙어 있는 거를 먹는 건데 피틴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영양소 흡수가 더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오히려 비소 같은 거는 더 많이 먹게 되는 거고 어째야 되는 거야. 뭐 껍질 까서 먹으면 혈당 올라서 안 좋고 껍질 붙어 있는 거 먹으면 이건 뭐 비소 같은 거 먹으니까 또 안 좋고. 그래서 좀 조절할 필요 있지. 쌀이라고 하면 쌀알 내부보다 이 쌀 겨층에 더 많다고 돼. 한 72%에서 한 98% 정도 더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 이게 이유가 있지. 껍질 자체가 토양이나 뭐 지하수, 암석에 사실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잖아. 사실 그 부위가 사실 비소가 많은데 특히 이제 논의 고인물에는 땅 속에서 흘러나온 비소들이 이게 녹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벼는 또 특히나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물 속에 비소를 또 흡수하는 능력이 한 10배 정도 강하대.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고인 이 논에서 벼를 심게 되면 또 봄부터 수확하는 가을까지 비소가 바짝바짝 이게 쭉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유기농 뭐 이렇게 먹는다고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흙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농축돼서 겨나 이런 데 모아지는 거니까 뭐 농약 안 뿌리고 이런 거랑은 별 상관이 없겠네. 그렇지. 그래서 결국에는 뭐 농약 안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실 중금속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현미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없잖아. 혈당 때문에 또 먹긴 먹어야 되고 그렇죠. 중금속 때문에 네. 또 안 먹는다기에는 좀 그러니까 내가 이 백미 말고 현미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줄게. 이게 어디 나온 게 아니라 식약처에 고시를 한 거야. 식약처에 다 나오네. 요즘에. 식약처에 다 고시가 돼 있어. 이 100ml 씻을 때처럼 이 물에 담가서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 해준대. 여러 번. 그래서 여러 번 헹구고 현미 양보다 6배 많은 물을 붓고 1시간 이상 불려주래. 1시간 이상 꼭. 뭐 발비 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현미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 뻑뻑하니까. 그렇지. 이게 단순히 헹구는 것보다 오랜 시간 물에 담가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이제 비소가 물에 녹여서 빼내는 게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불려줘야 된다. 1시간 이상. 그게 핵심이고 불리는 동안도 수시로 물을 교체하라 라는 거지. 다 불렸다라고 하면 이제 물을 붓고 밥을 지어하잖아. 이 그때는 불린 현미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물을 붓고 시사 버튼을 누르면 현미의 영양소는 한 95% 이상 유지되면서 여기에 비소는 한 35% 줄일 수 있다고 하지. 맛은 보장 못하는 거지. 일단 뭐 맛은 뭐 일단은 비소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렇게 먹으면 비소를 줄일 수 있는 근데 방법이다. 그거 아니야? 그리고 밥솥에다 씻지 말래더라. 밥솥에다 쌀 넣고 이렇게 씻으면 안 된대. 쌀이 딱딱하잖아. 근데 이렇게 씻으면은 코팅이 다 벗겨져. 아니 코팅 벗겨지면 코팅 그것도 화학 성분이라는 거죠. 그렇지. 코팅 벗겨지면 화학 성분이고 중금속도 문제고 그것도 다 문제고.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또 녹차도 문제래.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녹차 왜? 우리 우정 영원히 닥터듀오의 하트 시그널.